백튜브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 중인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자파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죠. 그때도 전자파 많이 맞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연구를 하겠다고 하더니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결론을 딱 내지 못하고 계속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이거 근거 하나 찾아서 딱 발표하면 인생 꽃피는 겁니다. 온갖 온수매트 업체에서 이 연구 갖다 쓸 거고, 무슨 전자파 차단 상품들도 지금은 거의 무슨 달마도 취급받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논문 하나 나오면 그거 근거로 해서 엄청 잘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봐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려는 사람도 많고 연구를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딱 명확한 논문이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실제로는 전자파가 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사람이 죽는지 궁금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연구마다 상관이 없다고 나오지, 연구기간이 길거나 연구 횟수가 많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자파의 경우도 별 상관없는 일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20년 넘게 찾아도 관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던데 그럼 그게 다 뻥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암연구소의 발암 추정 물질 분류에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경우는 2B 그룹에 속합니다. 2B 그룹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1그룹도 있고 2A 그룹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1그룹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뭐 성면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벤젠 포르말린 같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증명이 된 물질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발암 물질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인 2A 그룹의 경우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조금 부족한데 동물 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한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하고 동물은 구조가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사람은 초콜릿을 맛있게 먹지만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초콜릿이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물질을 두고 사람에게도 해롭다고 무턱대고 유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물에게 해로운 물질은 사람에게도 해로울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해로운 것은 확실한데 사람에게는 해롭다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아니면 기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상 확실한데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확정짓기는 어려운 경우가 2A 그룹입니다. 그럼 전자파가 들어있는 2B 그룹은 뭐냐? 사람한테도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한테도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2B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동물한테는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인데 사람한테는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2B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암성이 없다고 선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물질들이 2B 그룹에 속하는 물질들입니다. 물론 강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맞게 된다면 인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웬만큼 강한 전자파를 맞아도 인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말은 물을 하루에 20리터 마시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도 몸에 해롭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한 전자파를 맞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강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전자파나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이나 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수준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에 비해 엄청 강한 전자파를 장시간 동안 오래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특정 보직의 군인이라든지 통신사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전기회사에 일하는 기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추적 관찰해봤을 때에도 전자파로 인한 명확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이런 수준의 전자파에도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는 곳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자파가 무슨 병을 일으킨다면 지금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지 100년 정도 됐고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휴대폰 등을 인류가 수십 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로 전자파가 그 정도로 유해한 것이었다면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무슨 작용을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실제로 노출되는 전자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자파를 좀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실제보다 상당히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노출되는 전자파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